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제 우리가 그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선택 아니에요? 그 이제 중대한 선택이라는 것은 일단 결혼을 하면은 서로 신의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죠. 신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제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한눈 팔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살다 보면은 서로 실증도 나고 또 끊임없이 외부에서 어떤 유혹의 손길이 있기도 하고 뭐 등등 이유로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이제 그 신의를 깨고 뭔가 탈선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어떤 탈선도 탈선이지만 이 배우자가 크게 상처를 받더라고요. 남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은 여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또 여자가 외도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남자들도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더라고요. 전에 보니까 이 부부 교사인데 이 부인이 뭐 다른 교사와 바람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견딜 수 없어서 뭐 하여튼 이혼을 했는데 참 이렇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이 부인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서울에서 그냥 교사 노릇을 해요. 근데 이 남편은 애를 데리고 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잘못한 사람은 부인인데 당신이 애까지 이제 이 남편이 키우기로 한 거예요. 애는 내 차지다 이러면서.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 애에 대한 주장을 할 겨를도 없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 잘못한 거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표면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남자가 얼마나 기능이 떨어졌으면은 부인이 바람을 피웠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결혼 생활을 했으면은 정말 서로 절제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. 자, 이제 얼마 전에, 근데 저는 요새 이혼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이혼이라는 걸 보면서 이 외도에 대해서 이 연령별로 이게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즘 이제 더 생각하게 되어요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은 저한테 이제 어떤 부인이 쫓아왔어요. 왔는데 이 상당히 이제 흥분이 되어서 왔어요.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편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이게 좀 재미를 못 보더래요. 그래서 하다 들러없고 하다 들러없고 근데 자기는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이 공무원을 월급을 갖고 이 식구들이 생활을 하느라고 참 고생을 꽤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얼마 전에 퇴임을 했어요. 이제 60세를 맞이해서 퇴임을 했는데 용케 다행히도 이 남편이 뒤늦게 사업이 잘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꽤 버니까 이 부인이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쯤 됐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는데 남편이 매일 이제 그 운동을 다닌대요. 운동을 다니는데 그곳에서 그 어떤 유부녀를 사귀게 된 거예요. 유부녀를.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가 그거를 알고 남편에게 막 뭐라 그랬대요. 뭐라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도리어 더 큰 소리를 치더래요. 마치 똥 싼 놈이 썩낸다고 하듯이 남편이 더 난리를 치니까 이 부인이 분통이 터져서 저한테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부인이
이제 자기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의 신분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을 했고 그 여자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 줄도 파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저한테 와서 자, 모르는 대상도 아니고 그 상대 여자도 알고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 줄도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 남편하고 그 여자랑 딱 떨어지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요. 그래서 제가 뭐 덥석 무슨 묘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.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자 당신 부인이 있다 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인 잘 간수하라고 얘기를 할까요?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. 왜 위험하냐면 그 여자의 남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혼이라도 당하게 되면은 우리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. 그 여자는 자 당신 때문에 내가 이혼을 당했어. 그러니까 당신이 좀 책임져라. 이렇게 들러붙으면 이게 더 이게 골치 아파진다.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다. 그러면 자기가 그 여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을까요? 이렇게 또 물어요. 그래서 제가 글쎄 상대 여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까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갸우뚱거리다가 혹시나 해서 제가 이 부인에게 이제 양해를 받고 철주님이라는 제가 늘 그 자문을 구하곤 하는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해서 자, 이 교사 출신인 60대 부인이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남편하고 그 여자의 사이를 띄워놓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물으니까 철주님이 이제 저한테 간단히 내용을 듣고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? 이렇게 물어요. 그래서 이제 남편은 65세고 이 부인은 61세, 61살입니다. 그랬더니 에이,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뭐 그런 거에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빕니까? 그런 거는 그렇게 응대했다가는 이 도리어 더 껄끄럽고 상처투성이만 된다. 지금 그 나이에 이혼할 것도 아니라면은 한마디 딱 했으면은 더 남편에게 잘해주는 게 서로 윈윈하는 거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얼른 알아들었어요. 그리고 이 부인에게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했더니 이 부인도 얼른 알아듣더라고요. 오히려 맞아요 하고 이렇게 도리어 이제 그런 긍정적 반응을 보여요.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알겠다라고 이제 돌아갔는데 얼마 뒤에 이 부인이 다시 저에게 왔어요.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선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날 이후 이제 지난번에 한 번 남편하고 처신 조심하고 다녀라 라고 한 번 그 싸웠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슬쩍슬쩍 눈치를 보더니 나갈 때 전에는 이제 싸운 이후에는 뭐 썰렁해서 휙 나가고 휙 들어오고 이 말도 안 섞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뭐 음식이든 의복이든 뭐 이렇게 잘 차려주었더니 그 남편이 나갈 때 나 다녀올게, 나 어디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잘됐다 라고 이제 반겼는데 이제 이렇듯이 어떤 배우자가 이제 외도를 할 경우에는 이제 다 이 파트너로서 상처를 받는데 만약에
40대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참기가 어려울 거예요. 참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아주 대차게 이혼을 불사하고 딱 다 잡는다든가 뭔가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만 이제 한 60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요. 그리고 어차피 그런 실수로 이혼까지 감행한다라는 것은 손해가 너무 커요. 그러니까 아이고, 응? 이제 우리가 속상하긴 하더라도 모르는 척 하면은 이 배우자는 미안한 마음에서 얼른 이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. 또 이 얼른 스스로 방향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더라도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. 그 나이에 오래 가는 게 아니니까 아 위기가 닥쳐왔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만큼 이제 보는 안목도 깊이도 생겼으니까 그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하고 눈을 질끈 감고 넘기다 보면은 또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제자리로 잡혀오는 이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률적으로 누군가가 유책 사유가 있다, 또 외도를 했다 하면은 이혼으로서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야 한다 하는 거는 너무 경직된 사고나 대응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것도 외도라는 엄청난 사건도 그 연령대별로 다르게 대응을 하는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.